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자,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전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그렇죠? 전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자기가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웨르스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자, 그 반대의 자, 자석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였다? 패러데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데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 그렇죠? 코일이 감겨져 있을 때, 이 코일 주변으로 N극이든, 뭐 S극이든, 이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렇죠?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랬다? 전자기 유도다. 그렇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선으로 켜는 집 실험까지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렇죠? 자, 오늘은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발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발전은 어떻게 한다고 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자, 이렇게 축이 있죠. 이런 축. 큰 축이 있으면 이 축에 이렇게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자석이 달려 있고요. 자, 그 주변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코일 주변으로 자석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축을 어떻게 한다?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축을 이렇게 돌려주면 이 코일에서 받는 자기장의 영향이 계속 바뀌기 거기 때문에 자, 이 코일 주변으로 뭐가 생긴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된다? 이 축을 회전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축을 회전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발전을 통해서 원자력 핵발전, 그렇죠? 핵분열이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 석탄을 태워서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축을 돌리거나 아니면 수력발전, 물의 힘을 통해서 이 축을 돌리는 것. 각각의 발전에 대한 원리들은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자, 핵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을 통해서 그 축을 돌리게 되고, 그렇죠? 자, 이 축을 돌리게 되고 그 축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 뭐 다른 발전도 여러 가지 풍력발전, 뭐 태양력 발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뭐 80%가 핵발전을 통해서 나머지 거의 20%는 화력발전,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조금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좀 미미하긴 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또는 학교, 가정 또는 뭐 소형 공장 자, 어떻게 이렇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어떻게까지 우리 가정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걸 전력 수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전력 수송 과정을 알기 전에 전력이라는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력이란 자, 교재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자, 전력이란 뭐냐? 정의가 뭐냐면요. 자, 단위 시간당 자,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단위라는 말은 일자 들어가는 걸 단위라고 해요. 단위 시간 즉 1초, 1분, 뭐 1시간, 한 달, 뭐 1년 이렇게 일자 들어간 걸 다 단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자, 전력은 이 단위 시간 중에
1초에 해당 1초. 1초에 얼마의 에너지가 공급되느냐? 1초 동안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그거를 전력이라고 하고요. 자, 단위는 뭐를 쓰느냐? 자, 단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요거 W라고 혹시 봤습니까? 와트, 그쵸? 와트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큰 단위면 우리가 킬로와트 이런 걸 쓰죠, 그쵸? 물론 1000와트는 1kW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쓴다. 와트 또는 킬로와트를 쓴다. 그렇죠? 자, 그래서 1초당 얼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되느냐, 그걸로 우리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력을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거든요. 파워. 따라서 우리는 전력을 P라고 적고요. P. 자, 그래서 이 전력은 어떻게 계산을 또 할 수 있냐면요.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 전력 P는 V 곱하기 I입니다. 자, 이 P는 전력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전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전기 에너지에서의 그 전압, 우리 뭐 건전지 1.5V, 뭐 이렇게 볼트 얘기하죠? 그 전압, 자, 곱하기 전류. 그래서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면 전력이 나온다. 자, 요거까지 일단 조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더 어려운 수식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인데 전압과 공급되는 그 전압, 그 다음에 그때의 전류를 곱했을 때 이 전력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패러데이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렇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핵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발전소, 이걸 발전소라고 하죠. 자,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그 전압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자, 우리가 10에서 한 20kV 정도 됩니다. 10에서 20kV 정도. 자, 킬로볼트는 이제 공 3개를 더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10,000 또는 20,000 볼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10에서 20kV 정도의 전압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만한 크기의 전압을 가진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압을, 자, 10에서 20kV의 이 전압을 바로 초고압 변전소라는, 초고압 변전소로 바로 갑니다. 이 초고압 변전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10만에서 2만 볼트 또는 10에서 20kV의 전압을 올려줘요. 얼마만큼 올려주냐면 765kV로 올려줍니다. 765kV. 자, 20kV에서 765kV로 전압을 확 올려주죠. 자, 초고압 변전소에서. 그런 다음에 이 송전탑, 이런 송전탑 많이 봤나요? 여러분들? 산이나 이런데. 산에 보면 이렇게 송전탑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쵸? 자, 이 송전탑을 통해서 1차 변전소까지 갑니다. 자, 이 1차 변전소까지 가서, 자, 얘를 낮추죠. 얼마로? 자, 765kV가 1차 변전소로 가는 동안, 자, 연결이 되고 1차 변전소에서 얼마만큼 낮추냐면 154kV까지 낮춥니다. 자, 그 다음에 154kV의 전압으로 다시 송전탑을 통해서 2차 변전소까지 가게 되고요. 자, 2차 변전소에서 얼마까지 낮추냐면 다시 6.6kV까지 낮춥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6kV까지 낮춘 다음에 다시 이 주상 변압기까지, 우리 전신주 많이 보잖아요. 자, 얘가 변압기인데요. 자, 얘가 변압기인데, 자, 이 전신주까지 가서 이 전신주에서 얼마의 볼트로 나눠지냐면 우리 220볼트로 나눠지죠. 그렇죠? 또는 380볼트.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220V일 경우에는 어떻게? 자, 가정으로, 학교로, 상가로는 우리가 220V 쓰죠? 우리가 보통 전기는. 그 다음에 소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 같은 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380V 정도의 전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발전소에서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자, 여기 2차 변전소 전까지, 자, 발전소에서 이 2차 변전소까지 가는 거,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송전이라고 해요. 송전. 자, 요거는 발전이죠. 발전.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송전은 보낼 송자야. 전기를 보낸다. 어디까지? 2차 변전소까지 보낸다. 그 다음에 2차 변전소에서 어디까지? 집까지 배달하는 거. 자, 가정 또는 학교 여기까지 배전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배달하는 걸 배전이라고 합니다. 자, 발전, 전기를 발생시키고, 송전, 전기를 보내고, 배전, 전기를 배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발전, 그 다음에 송전, 배전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의문이 생기냐면 왜 이렇게 자 만에서 2만 볼트 그렇죠? 만에서 2만 볼트까지 이 정도 크기의 전기를 만들어냈다가 여기에서 바로 220볼트 조금씩 낮춰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이렇게 낮춰서 그냥 220, 380으로 낮추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2만 볼트를 억지로 이렇게 76만 5천이죠. 765 000 볼트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76만 5천 볼트까지 올렸다가 왜 이렇게 점점점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맞습니까? 2만에서 그냥 바로 220V, 380까지 낮추면, 단계적으로 낮추면 되지. 왜 이렇게 확 올렸다가 조금씩 이렇게 낮춰서 할까? 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전기가 수송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전압을 2만에서 그냥 220V로 낮추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전압을 76만 5천까지 올렸다가 왜 이렇게 조금씩 단계로 낮춰서 결국 220V나 380V로 낮춰서 공급을 할까?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이게 전선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전선입니다. 자, 전선 안에 구리선이 있죠, 그쵸? 자, 이 구리선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흐를 텐데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흐를 때, 필연적으로 이 전선은 저항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렇죠?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얘가 아무리 전류를 잘 통하게 하는 구리라고 할지언정 약간의 저항은 존재하게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구리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반드시 이 전선에서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전기를 통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따라서 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로 전력 손실이라는 겁니다. 전력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즉 전기가 여기서 100이 갔다. 100이 발전소에서 보냈다. 그러면 만약에 열로 20이라는 열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결국
변전소나 가정에 도달하는 지점에서는 80의 전기 에너지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도대체 이 발전소에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곳까지 도달할 동안 이 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전기를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얘를 보낼 때 열이 최소한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됐습니까? 열을 최소한 작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열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자, 아까 이 저항 때문에 얘가 지나가면서 부딪히게 되고 이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되고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작게 하면 되죠. 그쵸? 자,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얘가 구리죠. 구리인데 얘를 은으로 바꾸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얘를 금으로 바꾸면 좀 더 저항이 작아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저기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 집까지 보내는 그 전선을 다 은이나 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힘들죠. 경제적으로 우리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거를 은이나 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방법이 뭐냐면 저항을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굵게 만들면 돼요. 굵게 전선을. 자, 구리선을 쓰긴 하지만 구리선을 굵게 만들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 이것도 조금 힘듭니다. 왜? 구리선을 굵게 하면 전선이 굵어지죠. 전선이 굵어지면 그거를 설치하는데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구리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처지게 되죠. 구리선이. 그래서 구리선을 무한정 굵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서 저항을 작게 하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 대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전류를 작게 하는 거죠. 전류를 작게 하면 열이 덜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전류를 작게 하는 방법. 자, 전류가 작아지면 열 발생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작게 해야 되는데, 자, 이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선생님이 앞에 좀 전에, 자, 전력이라는 놈은, 자, 전력 P는 V 곱하기 I다. 자, 뭐였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쵸?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여기서 자, 똑같은 전력, 이 전력을 고정시켜 놓고 자, 우리가 발전소에서 똑같은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자, 전류를 작게 하려면 자, 이 똑같은 전력을 얘가 같은 값이라고 해봅시다. 고정된 값. 자, 전류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류가 작아지는 대신 얘가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전압을 높일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 전류를 작게 하는 방법은 뭐다? 똑같은 전력을 우리가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가 있어. 전압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전류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전압을 높여준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까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를 통해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로 이렇게 전압을 크게 올렸던 이유는 뭐였다? 전압을 크게 해야지만 전류가 작아지게 되고요. 전류가 작아져야만 열 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0에서 20kV의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압을 얼마로? 765kV까지 올려서 단계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전압을 크게 올려야 되는지, 그것은 열을 최소화하는 데 있고, 그 열을 최소화하여야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됐죠? 그래서 20으로 열이 발생된 걸 10으로만 줄여도 어떻게 됩니까? 90이라는 우리 전기를 우리가 도달하면서 90이라는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상당히 높이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다. 단, 이 전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송전탑에서 흐르는 이 전압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송전원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송전원에서 일하시는, 한국전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영상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또 구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대체하고 학습지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